예, 말씀드린 대로 7시 우리 김정근 회장님 강의를 하기 전에 오신 내빈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못하고 가셨는데 늘 우리 이 한산모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허신행 전 장관님 모시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가?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삶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현들인 것 같습니다. 성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배움의 정진. 오늘 날씨도 오늘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더운 날씨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러한 배움의 정진의 길에 충실하신 분들이다 싶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을 조금씩 알아가 보니까 저 위에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은 9천년 전부터 박달민족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 한민족의 건국을 공식적으로 하신 당군 왕검께서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그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의 영적인 것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현의 그 깨달음보다도 더 하신 분이 당군 왕검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하, 처음에 나도 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새 우리 과학적인 학문의 지식에만 젖어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제가 2500년 전, 2000년 전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과연 뭐 석사 박사 했는가, 대통령 했는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 인류가 한마디 한 말씀을 따르고 존경하는 걸 보면은 아, 그게 가능했겠구나. 그래서 4300여 년 전에 3한 78개의 부족 국가를 거느렸을 만하겠구나.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쭉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조상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제는 중국의 중원이 아니고 세계의 중심을 나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민족의 우수성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이제 산업시대 정치가 마감을 하고 새로운 정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 한민족이 해내야 될 과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의식, 마찰, 이 정쟁,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부글부글 에너지가 활화산을 노력을 하듯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갖는 에너지 운동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궁죽통이고 바닥을 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한민족이 더 노력해서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명도 창조하고 새로운 정치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내서 정말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신행 장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역사이병대 총사령관님으로 계시면서 국사찾기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얼마 전에 출범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의 상임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역사업계에 같이 활동하는 동지의 어른으로서 좋은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녁 지금 가정에서 제일 재밌는 홈 드라마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 강의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며칠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강의를 할 제목을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서대문 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 역사공원에 대한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다 강의 준비했는데 우리 박계옥 회장님께서 금년 말까지는 이제 역사 철학, 소위 우리 한사상에 관련된 역사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사상, 역사 속에 흘러가는 우리 민족 사상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연일 어제도 행사를 했지만 그제도 하고 계속 요즘 제일 바빴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하다가 지금 여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제 기사가 5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몇 페이지죠? 30페이지. 약 30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그 분량인데 이걸 이틀 동안에 다 썼거든요. 이틀 동안에 썼으니까 오탈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읽어보다 보면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읽다 보면은 아마 눈은 안 떨어질 거예요. 이어서 막 했기 때문에 그 점 있고 또 이력서를 좀 몇 개만 골라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부터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강사 프로필 중에서 제일 구체적인 것을 본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창평초등학교입니다. 네, 근데 제 창평초등학교는 사실 대통령만 안 나왔지 국무총리가 2사람이나 나왔고 그 장관 20명, 그 국회의원은 한 50명, 초등학교 하나에서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는 제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빼고 사법고시 합격자가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에서는 아마 따라오기가 힘들 겁니다. 예, 대법관만 5명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제 초등학교는 사실 또 초등학교에서 제가 다닐 땐 제가 왕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겁이 없이 컸습니다. 말도 좀 함부로 하는 편이고. 그런데다가 또 제가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이제 몇 대 장손 되다 보니까 문중에서 그 학렬 논할 것 없이 그냥 제가 그 어른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다가 야, 저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불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도재영 회장님. 우리 기아자동차 사장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큰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옛날 중앙청이라고 그러죠. 중앙청. 우리 중앙청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가 나중에 박물관도 되고 그랬는데 경복궁 마당에 있는 건물. 그 건물 일제의 잔재고 또 그것이 우리 서울의 신장에다가 박아놓은 쇠말뚝이다. 그 속에 1000몇 개의 말뚝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했거든요. 제가 뽑자 해가지고 주장을 해서 저분이 바로 그 손위의 동서한테 이게 주장을 했어요.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중앙청 없애는데 제일 공헌하신 분이 바로 도재영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선 마이크는 없어요? 예. 우선 쓰고 있는 동안이라도 무선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자유분만해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러거든요. 마이크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오늘은 정통 사상사의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며칠 전에 해가지고 또 그 한뿌리 이게 한뿌리 사랑 있잖아요. 예, 석 사무총장님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제가 이 원고 갖다가 준 것이 그저께 줬어요. 그저께 오후에 줬는데 오늘 책으로 나왔어요. 편집진이 대단한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아마 시간 맞추기 어려울 거다 했어요. 그냥 더빙을 복사해가지고 낸다면 몰라도 근데 이렇게 활자로 나온 거 보니까 대단히 실력이 있고 저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했잖아요. 이제 본론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 회장님 인사말 제가 듣고 이어서 하랍니다. 좀 나와주세요. 우리 이 방에 와서 주인 없는 공사가 없는 건데 회장님 인사말 빼고 내가 강의 바로 들어가는 건 조금 거부겁니다. 회장님 이쪽에서 하시면 여기 서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보디간 일도 좀 늦었습니다.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 않으셨네요.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다가 이제 탄력적으로 처음에 양해를 구했는데 자연스럽게 소개하신 거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무더웠습니다. 한 주기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8월의 문턱입니다. 오늘 제20차 한삼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눈에 띄는 지구 기후 변화와 정보의 혼란 속에 우리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내면의 제로점에서 중심을 잡고 성통 강명의 기반을 닦아가며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역사를 고증하고 밝혀가는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여타의 나라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옛날 그 어느 시절에 우리의 이웃이었거나 형제였을 지구촌 인류애적 입장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관문이라 합니다. 홍익인간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적응해 가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생명진리의 바탕에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깨우쳐가는 것이 역사를 밝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홍범 박사님을 위시해 국제역사학술위원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를 재조명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역사 전문 학술인들이 함께 고대사를 고증하고 연구하고 그런 새로운 인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고대 역사의 기틀을 논의해가는 장으로서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은 접근해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 다른 역사나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다양함을 서로 존중하며 조화와 균형감을 통해 융합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김정건 국사찾기의 회장님의 한민족 정통 사상사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강의에 응해주신 김정건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상고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 지역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역사 기록 중에서 제일 공신력이 있고 제일 잘 되고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근데 그 송나라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제가 지도를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 대륙으로 연결되니까 대충 그렇게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남북한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련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여기를 가지고 여기가 요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대요하가 있고 또 소요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가 뭐 갈석산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나가 있고 여기 이제 강이 3개가 있다. 뭐 이렇게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발상지를 대개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백두산에 천지가 생긴 지가 1000년밖에 안 돼. 1000년 전에는 백두산 천지도 없었어. 산도 조그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당군 왕금 할아버지께서 이 백두산에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백두산 그때 당시 백두산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내가 북경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걸 북경이라고 합시다. 이걸 북경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북경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내몽고로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황하로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있는까 압록강. 왜 압록강이라 그러냐? 이 머리가 기러기, 오리의 목같이 생겼다. 그래서 압록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 압록은 압록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 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붙여진 이름이 언제 바꿔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바꿔졌습니다. 1923년, 22년에서 26년 그 사이에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다고 하는 고산자 선생 있죠? 김정호. 김정호는 제 친동생이 김정호거든요. 저는 김정권이고. 근데 옛날 김정호. 근데 그 양반이 이 지도를 그렸을 때 써진 지명이 지금까지 약 한 150년밖에 안 되거든요. 150년도 못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그 대동여지도에 있는 지명도 지금 없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보세요. 80%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자, 바꿨는데 어떻게 해서 바꿨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가 이 임나일본부 뭐 한사군 요거 얘기하는 거 나 속으로는 두다 버버. 예? 두다 버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좀 벙어리인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해갖고 비가 온다는 말을 표현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벙어리가 대꾸를 하면서 하는 말이 마나 뭐나 그랬어요. 그것이 말이냐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나 뭐나 그러니까 또 다른 벙어리가 듣기에 둘 다 틀렸거든요. 두다 버버 그랬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둘 다 버버예요. 여기가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일본을 맹신하는 사람들이고, 왜? 일본 선생한테 배웠으니까 맹신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다, 이쪽이가 있었다, 여기 갈석사 있는데 이쪽이 있었다, 어떤 사람 또 이쪽이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의 박사들도 다 틀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덕일 씨 얘기 들은 거나, 백강희 얘기 들은 거나, 김종서 씨 얘기 들은 거나, 또 누구 있죠?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지명을 다 바꿨으니까. 그럼 뭘로 하느냐? 중국 고대 지명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책이 언제 나왔느냐? 1926년도에 발행한 거예요. 고쳐놓고 발행한 거예요. 발행을 하면서 요 앞에 것을 진짜를 찾을 수 없도록 미로를 만들어서 고쳐놓은 겁니다. 나 물을 가끔 마시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이 탑니다. 여러분도 물 마시세요. 저만 마시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백두산을 가르쳐 드릴게요. 백두산은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4300년 전에 백두산은 여기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가 낙양이 있어요. 낙양이 있고 서안이 여기 있습니다. 서안이. 낙양에 사는 사람이 서안을 갈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지구본을 보면 이 C줄과 날줄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세워 있는 것을 동경이라는 건 일본 서울 동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동쪽으로부터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경 127도 5부가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27도 5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일본 동경 시간하고 달라요. 30분이 달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일제강점기 때 전부 몇 시까지 와라. 예를 들어서 7시까지 와라. 6시 반에 우리 강의 시작하니까 6시 반까지 와라. 그러면은 그래? 정확하게 온다는 것이 6시 반까지 안 오고 7시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조센징이노, 고레한 타임이노 30분이 늦다 이거지. 예? 그래 늦다고 지적을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에 간다. 내가 태어난 것도 우리나라 시간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정해졌고, 우리나라 사주도 127도에 의한 시간 개념이 있는데 왜 동경을 따라가느냐. 그러고 우리 걸 찾았어요. 광복이 된 뒤에도 우리 시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자유당 시대도 우리 시간 찾았어요. 5.16 군사혁명 일어나고 나서 일본 시간하고 같이 일본으로 합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타임 한일 합방이에요. 타임 한일 합방. 박정희가 했어요. 그 합방을 해놓은 뒤로 우리는 2시간을 한 타임으로 보잖아요. 개띠, 소띠, 신시에 났다, 오시에 났다, 술시에 났다, 이런 거 사주 있잖아요. 사주의 한 타임을 2시간으로 봐요. 근데 2시간 중에 30분이면 4분 1이죠. 우리나라 사람 사주 팔자 25%, 4분의 1은 다 틀려야 맞습니다. 왜? 시사주가 틀리거든요. 일본 시간으로 우리 사주를 보거든. 지금도 일본 시간으로 우리 사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라면 정확하게 알고 모르려면 아예 몰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요 127도 5분인데 옛날 우리 조선의 중심은 여기가 경계거든요. 이쪽을 서쪽이라 그래. 서쪽. 이쪽을 동쪽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근래에 있는 이름도 있지만 옛날에 신라 시대에 우리 소위 말하는 원효 대사가 또는 누가 그 선역에 갔다. 또 뭐 이게 서유기 그런 거 있잖아요. 서유기. 그건 뭐냐면 낙양에서 봤을 때 서쪽으로 간 것을 서유기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한나라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한나라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한나라가. 이쪽으로 절대 못 왔습니다. 한나라가 전한, 한무제 때 여기서만 살았어요. 여기서만.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 한무제가 휴저 왕국을, 휴도라고 해요. 그 도자가 그게 아주 엉터리입니다. 이걸 도살도 그러거든요. 도살도. 근데 이것은 옥편에도 없는 말입니다. 도살도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별 이름 저, 별 이름 저, 황제 이름 저, 황제 이름 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런데 한무제가 이제 곽거병이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들어간 거예요. 자기 상국을. 왜냐하면 해마다 공려 바쳐야지, 해마다 황금을 바쳐야지, 해마다 배를 바쳐야지 계속 그 부여에다가 바치다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한무제가 유철이거든요. 이름이. 유철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운 거예요. 내가 이 휴저 나라에다가 바치는 것을 막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황제 나라가 돼야지 하고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곽거병이한테 군사를 4만 명을 별도로 육성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면 이쪽에서입니다. 4만 명을. 왜? 여기에 있는 휴저 왕국이 살펴보거든요. 고위 관료들도 임명해서 보내고 그래갖고 살펴. 조선시대에 율곡 선생이 외놈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지금부터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명파가 그대로 명나라에다가 바로, 요새는 카톡으로 했겠지만 그때는 카톡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한테 너 역모하는 거냐? 내가 다스려주고 내가 지켜주는데 무슨 놈은 군대가 이렇게 필요해? 반역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할 때 주 책임자가 누굽니까? 유성룡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해가지고 국방장관인데, 요새 말로 율곡 선생이 국방장관인데 양병하자고 하는 안을 내갖고 탄핵을 받았어요. 쫓겨나가지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간 겁니다. 강원도 오죽헌 있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뇌하면서 화를 사귀다가 1년 못 가서 죽었어요. 아주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게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요때 이 한나라도 이 휴저 왕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때문에 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유철이 전혀 모르게 사망 양군을 따로 한 거예요. 양병을 따로 한 겁니다. 전혀 모르게. 그래 놓고 휴저 왕국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니까 바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한나라가 지게 생겼어요. 계속 유인작전을 하면서 후퇴를 하는 겁니다. 후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략상 가장 좋은데 그가 어디냐?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 한 고조가 진나라를 접수하고 나서 주변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열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당한 사람이 휴저의 이게 4대 조부예요. 누구냐면 모돈입니다. 모돈. 이 모돈 왕한테 포로로 잡힐 뻔본데요.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폐로를 막혔고, 그래서 1회 동안 7일 동안을 굶고 군량미도 없어서
굶고 그 병들들하고 같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 그 군대들이 풀을 끊어서 풀피리를 불었다 이거거든요. 풀피리를 불었다. 예, 그것보다 뭐라 합니까? 동서남북 다 뺑 둘러서 풀피리를 불었다. 그것보다 사면초가라 합니까? 사면초가. 그러니까 풀피리를 듣고 자기 군대들이 옛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지.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슬금슬금 눈을 피해서 다 가버리고 나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 군대도 없더라. 그래서 나라를 세운 유방이 모돈한테 항복을 하고, 그리고 미인계 팔도에 의한 별도 그 모사꾼은 모사하고, 그리고 유방이의 자기 부인을 모돈한테 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한나라는 큰 제국이고 그 주변 국가들은 한나라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손 만대에 대대로 해마다 얼마씩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쓰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돈 입장에서는 해마다 받는 것이 낫지 가서 다스리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유방이로부터서 시작해서 유철이까지, 그때까지는 모돈의 신하국가였어요. 신하국가. 그래서 이 사실을 쓴 역사책이 뭐라고 썼냐면 사기라고 썼어요. 사기라고. 이 사기라고 쓴 것은 무슨 뜻이냐? 일본 서기는 기자를 이렇게 써요. 실사변에 이렇게 씁니다. 일본 서기, 니혼세키라 그러잖아요. 니혼세키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왕을 했고 아들이 왕을 했고 또 조카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계보로 내려갔다 해서 실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7번 바뀌어요. 왕권이 7번 바뀌는데, 바뀌는 것은 7번이지만 일본 그 천황 계통을 그려놓은데 보면은 하나도 안 바꿔졌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박씨 왕국에 최씨가 들어와서 왕을 해도 최씨라는 속세의 그 성을 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황통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 속에는 김씨, 이씨, 박씨 무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김해김 씨예요. 그래서 뭐 일본 천황은 김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또 뭐가 있냐? 단군 왕검 시대에 첫째 단군 왕검, 두 번째 단군 부루, 세 번째 단군 가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은 아들 손자로 쭉 내려가질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을 골라. 그때는 오가라 그랬어요. 양가, 마가, 뭐 우가 이렇게 오가가 있습니다. 오가가 소위 말하자면 그 VIP 패밀리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 현재 왕이 몇 개월 못 간다. 미리서 차기 왕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로 할 것이냐? 그 5 중앙의 그 패밀리 중에서 현재 나이가 가장 젊고 그리고 덕이 많고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 추천해요. 그러면 10명도 되고 20명도 돼요. 그러면 그걸 축조심의하면서 계속 줄여나간 겁니다. 줄여나가지고 2 사람 딱 나오면 그 둘을 왕한테 줘요. 예, 둘 뽑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고 줘요. 그러면 그 왕이 천재죠. 천재께서 딱 보고 이제 마지막 둘 올라왔으니까 자기 아들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을 찍습니다. 그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과 단군 왕검의 그 나라, 단군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선의 질서가 2000년을 간 것이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대로 이어가면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신라는 천년이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 하잖아요. 신라는 천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서 촌수를 따져요. 촌수를. 그래서 4촌, 6촌, 그 다음에 8촌이죠. 한 집, 한 솥에서 8촌 나온다 그래요. 대가족제도 하면 그래요. 한 가족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8촌이 나와요. 둘로 쪼개지니까 4단계만 되면 돼. 나에서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하면 8촌 나와버려요. 그렇잖아요? 4대 내려서 둘쭉 쪼개지니까. 그래서 8촌까지 딱 울타리를 지어서 요 안에는 성골이다. 8촌이 벗어지면 결혼을 못해. 왜? 권력이 누수되니까. 8촌 안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결혼을 할 때 8촌 이내는 못 된다 하잖아. 지금은 이제 까꾸로 된 거죠. 8촌 이내는 안 된다. 근데 옛날에는 8촌 이내만 했습니다. 8촌에서 벗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 권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렇게 하면서 8촌 이내에서 뽑되 화백제로 한다. 화백제. 모여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기 전에는 왕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화백제를 통해서 누가 왕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지면 그 사람이 왕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화백제에서 당신이 왕을 하시오고 결정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나는 절대 왕을 안 하겠다.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역성 쿠데타도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 오케이야. 그런데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내가 사만 통일을 할 때, 하기 위해서 꿈을 키울 때 김춘추하고 약속을 했다. 너는 왕을 하고 나는 장군을 하고 내가 이 통일된 신라에서 내가 이 보호를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유신 장군 묘를 가보세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무왕이에요. 그래서 임금 안 하고 군왕 책봉 안 받고 시호가 왕인 사람, 그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습니다. 또 문헌상 이제 무인이 아니고 문인 중에서 유일하게 왕 호칭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중국까지 합쳐서 누가 있어요? 맞아요. 공자입니다. 공자 무덤에 가보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자를 무식한 그 명나라의 왕이 시기할까 봐서 가서 비문을 보세요. 나도 가서 보고 놀랐는데 누구 성왕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놓고 쭉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사람이 키로 볼 수 있는 울타리를 몇 가지 다게 막았어. 울타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계속 길거든. 그러니까 간자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대요. 명나라 왕이. 감히 누가 왕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이 공자님 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확인하고 사진 찍어왔어요.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문제는 이 서한이라고 하는 데를 수도로 하고 있는 한나라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한무제라 그러잖아요. 죽은 뒤에 시호가 무제지 이름은 유철이에요. 근데 그 유철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살아있으면서 역사를 쓴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쓴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역사는 그 시대에 살아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쓴 역사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단대에 썼다. 그거예요. 근데 인양반이 쓸 때 2000년 역사를 쓴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려온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유철이 있을 때는 눈에 본 것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한무제가 쓸 때, 한무제 당대에 쓸 때 기자를 이걸로 쓴 거예요. 기자를. 그랬는데 전한이 망했지요. 전한이 망하고 다시 김씨 왕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새나라입니다. 새나라. 여러분이 원성 원씨라 그러잖아요. 예? 저 왕씨, 원성 왕씨, 왕망이라고. 근데 그 왕망이가 김씨예요. 근데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이 별이름 저자, 별이름 저자 인양반을 휴저를 갑자기 쿠데타를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싸웠는데 곽거병이의 사만 정예군이 튀어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일제예요. 일제. 근데 일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바마마 이 동생하고 같이 빨리 아라비아로 도망하십시오. 피신하십시오. 도착할 때까지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으면 바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고 방어전을 한 겁니다. 방어전.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싸우고 한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딴 데로 유인해 가면서 계속 전쟁을 끌은 거예요. 끌었다가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간 이제 군사 중에서 파발이 왔어요. 그러니까 딱 받아서 보고 휴 이제 됐다 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유명한 포로 일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들어간 사람이 내가 아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포로로 들어간 사람이 말 다루는 데는 도사인데 말을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말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나운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나운 말을 꼭 구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 보는 앞에서 탁 타요. 그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말이 들어왔어요. 적토마가 들어왔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좋으니까 많은 신하들을 모이게 해서 파티를 벌려놓고 그 자리에서 말을 탄 거예요. 탔는데 그 말이 로데오 거리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뛰니까 한 방 뛴 판에 낙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철이 부상을 입어서 이제 실려갔어요.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저 말을 목을 베자니 아깝고, 예? 저놈을 길을 들여서 어떻게 돼? 내가 타야 되겠는데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했대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일제가 직책이 뭐냐면 양만호예요. 양만호. 예, 미국 말로 하면 카우보이고,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는 종이에요. 종. 근데 얘가 뭐라고 했느냐? 옛날 어른인데, 예, 지금 내가 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무제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보아하니, 일주일 있으면 황제께서 거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일주일이면 저 말이 길들여져 가지고 채찍을 들지 않고 호령만 해도 말이 잘 들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좋아. 너 만약에 말을 길들여 가지고 일주일 후에 내가 탔을 때 내가 진짜 채찍이 없이 말로만 해도 들을 정도가 되면 말이야 말 잘 듣겠죠.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날마다 이거 손가락은 짚은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그 한무제가 드디어 말을 타러 나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도 구경꾼들이 국녀까지 다 왔대요.
마당이 꽉 차게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말을 타려고 그러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양만호 김일제를 부른 거예요. 그때는 김일제가 아니죠. 그냥 일제죠. 일제 불러! 그래 불렀어요. 그래, 딱 나왔어요. 보니까 왜 말이 없냐?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타시겠습니까? 타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 호각을 불었어요. 이렇게 휘 하고 불었어요. 호각을 부니까 호각 소리를 듣고 말이 튀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앙제처럼 먼지가 막 일거든요. 먼지가 이러면서 쫙 말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이 한무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말을 보고 그냥 마음이 벅찼죠. 막 뛰어오더니 황제 앞에 와서 탁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쫙 밀려오면서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놀래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겁이 먹은 겁니다. 타도 돼? 예, 타십시오. 가만 조심조심 말을 탔어요. 탔는데 가야잖아. 그러면 가라고 하십시오.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고 가라 그러니까 가. 천천히 가거든요. 야,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때는 발을 탁 굴리십시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릴 때처럼 발을 탁 굴리니까 튀는데 이게 번개처럼 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쫙 경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더니 벼슬을 준 거예요. 일제한테. 너 이거 마국간에 살지 마. 그래갖고 별태를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벼슬을 줬어요. 그 벼슬이 무슨 벼슬인지 아세요? 임지가 없는 재상이 된 겁니다. 제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걸 퇴후라 그래요. 퇴후 벼슬을 줬어요. 그 퇴후가 소위 말하자면 총독부죠. 그 마찬가지죠. 다른 왕국의 왕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왕국 땅이 없어. 그 안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왕조 때 임진왜란 일어난 뒤에 이제 다시 한양이 왔잖아요. 선조가 한양이 왔는데 성 안에 궁궐들이 다 타잡을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천막치고 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궁궐을 다시 짓냐? 그때 그 미암 선생이라고 있어요. 유미암. 그 유미암 선생이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에 미암 일기는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보물이에요. 근데 그때 선조가 그랬잖아요. 돈 많이 내면 벼슬 높은 놈 준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상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놈이. 그러니까 어디 지방 먼 데서도 그냥 쌀을 마포배를 할 것 없이 바리바리 막 서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모으기 할 때처럼. 근데 금모으기는 지난번 했어도 벼슬 안 줬잖아요. 근데 선조는 벼슬로 꼬신 거죠. 매관매직을 정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300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300석 가져왔어? 그럼 대단히 고마운데 벼슬을 뭘 줄까? 그러면 가선대부 주세요. 그러면 가선대부 줘. 그러니까 다 벼슬을 갖는 거예요. 문중마다. 대신 뭐가 없느냐? 임지가 없어. 임지. 예를 들어서 경주 목사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경주 목사라고 써야 하는데 경주가 없어. 그냥 목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우리가 봤을 때 1600년대 그 이후에부터 있는 족보에 보면은 어떤 집안이든지 그 높은 벼슬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임지가 없어.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내서 소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방위산업체에 헬리콥터 값 많이 내면은 그 후하게 뭐 해줬잖아요. 뭐 탕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후는 임지 없는 재상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5대가 지나니까 5대 손자 5대가 지나니까 약 100년 지났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혈족이 제후로 있는 사람이 9이요. 9. 10개 몇 개 넘는 데에서 9이 자기 혈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이 황후인데, 그러니까 황후가 줄줄이 셋이 나왔는데 지금 왕이 손자도 되고 자기가
외삼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한나라의 왕권을 자기가 다 결정을 지어요. 모든 것을. 그런 상황이 딱 왔어요. 그 해가 AD, BC가 아닙니다. AD 7년입니다. AD 7년. 그때 각 지방에 있는 제후들을 다 오라 그래요. 전부 어전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왕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왔어요. 앞에 딱 앉혀놓고 칼을 뽑았어요. 뽑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5대 조부가 한나라를 인질로 잡혀갖고, 예? 그 의회 할아버지는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갔다. 그 한을 오늘 갚고자 한다. 그러고 목을 뱄어요. 왕 목을. 베고 오늘부터 새 나라다 한 거예요. 그것이 신제국입니다. 그 신제국. 17년밖에 못 갔지만 그래도 신제국을 하고 보복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그때 이쪽에 한 것을 선역을 갖다 그래요. 선역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여기 111도 동경 111도 거기를 기준해서 말한 거예요. 이쪽에 간 것은 서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을 뭔 한이라 그러죠? 전한을 무슨 한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한시대 전한할 때 전한을 뭐라 그래요? 서한. 전한을 서한이라 그래요. 그 서한은 이쪽에 서쪽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복을 이제 끝내고 나서 나라가 또 망하잖아요. 갑자기 17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됐거든요. 신제국이. 이집트까지 신화로 했으니까. 이집트까지.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자기 그 혈족 5대 조부 때 일제의 동생이 아버지 모시고 갔잖아요. 아라비아로.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운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거기서 누가 우리나라는 동방에 예의지국으로 세운다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세우는 그 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의의 나라를 세우려다가 실패한 게 뭐냐? 여기서 신제국이 AD 25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가 돼요. 다시. 늦게 생긴 나라가 후한입니다. 후한 시대에 그것도 후한 시대의 중반에 수도를 낙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한나라 땅이 된 거지. 그 전에는 택도 없어요. 한사군이랑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없어요. 한사군은. 왜 그러냐? 전한 한무제 때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한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 나나 있는 데를 풀썩풀썩 하고 있는데 그건 역사 공부 더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몰라. 왜? 여기를 썼으면 박사학위를 심사를 못하죠. 택도 없지. 어디 중국의 심장부에다가 한사군 설치 장소를 말하면 학위를 죽었어요? 그냥 학위 받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여기다가 한 거죠.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왜? 아까 말했죠. 손문희하고 지금 우리 동북공정이 누가 시작한 거냐면 손문희가 한 거예요. 손문희가 일본 유학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일본 학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야 너가 조선 이렇게 먹는다 그 말이지. 그럼 우리는 여태 옛날에 있었던 여기 조선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그게 동북공정하고 일본 임나 일본부가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개토 호태왕 비문도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뗏목을 타고 싣고 가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 아닙니까? 운반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죠. 조금 두고 보세요. 한 10년쯤 되고 나면은 거기서 이리 왔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밖에서 못 들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못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멈을 받았다든지 영감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역사 소개가 있습니다. 역사 소개가.
그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강이 제가 30년 전에 북경에 가서 이 만리장성 특강을 했어요. 만리장성 특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교가 되기 전에요. 제가 특강하고 나와서 그 이듬해에 누굽니까? 그 노대사인가? 처음 국경 맺어가지고 8월 20일경에 북경에 우리 대사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 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갔죠. 강의할 때 뭐가 있었냐면, 만리장성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북경 사람들이 진시황제예요 그러더라고. 진시황제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중화인민공화국 써놓고 다 읽으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국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옥에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하니까 그럼 더 길어. 그 요걸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소국 하자 이거야. 소국.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써놓고 요것도 줄이면 어떻게 되나? 대국이라고 돼요. 대국에 사는 김정권이가 중국에 사는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우리와 같이 쏟아져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거의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중국에 15억 인구가 있는데 15억 인구 중에서 약 5억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옛날 백제 사람, 옛날 신라 사람, 옛날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북간도로 갔다가 못 내려온 사람들을 교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는 교포 할 때는 조선 왕조 말기에 동학 때 도망간 사람, 또 일본 그 한일 합방 이후에 그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 광복운동하기 위해서 간 사람,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교포지, 그 이전 사람들은 교포라고 우리 안 하고 있습니다. DNA를 살펴보면 거의 우리족이다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보세요. 재밌는 게, 내가 강의가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끝나라고 끝낼게요. 박 회장님. 저 9분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이 넘어가도 좋다 하면 박수 주세요. 그럼 저 물 좀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약속 시간을 어겨서 늘리는데 박수 쳐준 사람 여러분밖에 없고, 그런 박수 받으면서 강의한 사람 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 채워놨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만리장성 강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진시황의 진나라가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나라는 한 40여 년 돼요. 그때는 조그마한 군소국가였기 때문에 만리장성 공사에 입찰도 못해. 만리장성 공사에 입찰도 못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자면 6개 나라가 합쳤잖아요. 연나라하고 뭐 그 주변 나라들 합쳐가지고 진시황제가 됐어요. 진시황제가 됐을 때 그 진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한 개 성보단 작아요. 작아. 그때 당시 연나라가 여기 있었고 요 우회가 있었어요. 연나라가 있었고 이게 조만조만한 나라가 6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끼리 합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끼리.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합쳤는데 지금은 연나라가 어디 갔냐 하면 북경이 영경이니까 여가 있었다 그러죠. 북경이 영경된 것이 또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진시황제의 나라가 아주 도토리만 하다는 것을 그 시대에 유명한 글쟁이 또 벼슬을 했던 소위 관중이라고 있습니다. 관중, 관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진시황제가 내가 오늘부터 그 이제 6개 나라 왕들이 다 왔잖아요.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부터 황제다.
우리 진나라가 이제부터는 황제의 나라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하니까 다른 그 신하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 전하했다가 아니 오늘부터 폐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정경을 하고 폐하합니다. 폐하. 그렇지만은 저 동호족이 동호 동력동자 호자 그때는 이제 동호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동호 동 호자가 이렇게 씁니다. 동호. 이제 이걸 동호족이라는 것이 이제 고구려를 포함한 우리나라 동이족을 다 동호라 그랬어요. 이 동호라 그랬는데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그 사람이 더 유명해요, 나보단. 근데 우리 동네 시골 가보면은 내가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 시골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름이 아놀드 토인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고대 아시아를 지배하고 아시아 전역을 관리했던 민족이 퉁구스족이다 그랬어요. 퉁구스족. 그 퉁구스족은 뭔 말이냐면 중국말로 읽어보세요. 동자를 뭐라 합니까? 뚱! 뚱 합니다. 그리고 호자를 후 해요. 후. 우리가 호 하면 저는 후 해야 돼요. 우리가 아 하면 어 해야 되고. 틀려야 돼. 왜? 우리한테 배웠거든. 우리말 배운 그대로 쓰면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까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갓하면 왼발이 탁 나오죠. 북한에서 인민군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 갓하면 오른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잘 모를 때는 백베이를 막 돌려요. 백베이를 돌린 다음에 차렷 하고 딱 서요. 앞으로 갓할 때 오른발 내면 너 이리 와. 그건 빨갱이에요. 그게 다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백제하고 신라가 이두문자를 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야 저기 있는 놈 저기 빨간 티 사스 입은 사람을 잡아라 그러는 이제 우리 석청장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석청장이 그 말 듣고 피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울 때 백제 군대는 새로운 말을 배워요. 배워. 예를 들어서 떡이 탄다 그러면 화로에다 붙여놓은 떡이 탄다 이거죠. 떡이 탄다 그러면 빨리 공격하라 그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작전상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두문자가 틀리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요때 바로 이 중국말로 하면은 동호가 아니고 등후 그래요. 그 영어로 쓰면 등후스가 됩니다. 그게 퉁구스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아시아 전체를 관할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퉁구스족은 옛날에 없어져 버렸다. 지금 중국 가서 읽잖아요. 만주족. 청나라가 망한 뒤로 만주족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왜 없어집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명찰이 한족이 됐죠. 한족. 근데 한족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족보는 고구려 족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30년 전에 그 우리 도회장을 아실 거예요. 내가 고구려 연구회 만들었을 때 고구려 연구회 저 서기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 국제대학에서 뭐가지 나갔거든. 나갔을 때 야 너는 이 연구를 하더라고. 가서 길림성이나 연영성에 가서 성 답사하고 사진 찍어와. 가서 찍어왔잖아요. 찍어갖고 온 뒤에 이제 그 재단 이사장하고 나하고 이제 그 합의를 했죠. 서기수 뭐가지 다시 붙이자. 합의해서 붙인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총무처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힘을 썼죠. 학교 폐쇄시켜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때 그 사진 찍는 동안에 국내에 그때 당시 그 서경대학에서는 뭐라 했냐면 서기수 교수는 이제 길림대학에 길림대학 아니죠. 연영성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다. 교환교수 끝내고 다시 오면은 2학기 때 복귀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른 사람 명예도 안 상하고 뭐가지 잘린 사람 명예도 안 상하고 다시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가서 사진 찍어왔잖아요. 다 찍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경복궁에서 고구려 특별대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히트를 쳤습니다. 5개월 하기로 했는데 5개월 딱 끝나니까 경복궁에서 연락이 왔어요. 앵콜로 해서 한 달만 더 해달라고.
한 달 더 해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 고구려 연구회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고구려 연구회 할 때, 제가 뒤로 물러서고 서기수를 앞에다 놓고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저께 뭐, 역적, 역사, 역적, 실적 속에 들어가갖고 이제 뭐 이렇게 격파해서 하나 처단한 적이 있는데 그 처단한 사람 중에 그 나하고 아주 친하고 참 얌전한 서영수 교수가 들어서서 내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서영수 교수도 뭐라 그러냐면 통수족은 없어졌다 이거지. 통수족이 동호족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도 에이 우리나라 사람이 뭘 그거 해. 아이 전 아시아를 다스렸다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일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조선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시작하면서 그랬죠. 강역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를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당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훈장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우다 보니까 뭐 그 명심보감 그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내버려요. 그리고 뭐 천자? 그거는 뭐 저녁 내 읽어갖고 이튿날 가서 다 외워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논어 다 했어요. 그래서 나더러 그때 말로 천재라 그래서 아이 나 천장 천재는 됩니다 그랬어요. 천장 천재는 됩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있었던 일과 여기에서 있었던 일 모두가 다 역사책에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보면은 연임금이 여기에서 임금을 하는데 연임금이 임금을 해요. 근데 연임금은 언제 임금을 했느냐? 여기에서 당군 왕검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더 좋은 데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사달로 갑니다. 아사달로. 그 아사달 여기가 태행산인데 이 아사달로 가요. 가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연임금이 얼른 그 뒷백을 치는 거예요. 그 이사 가고 난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당뇨라 그래요. 당뇨. 당뇨라고 하는 데 가서 자기도 제사 지내고 다 해가지고는 나라 왕이 돼요. 나라 왕이.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당군 왕검은 죽이고 살상하고 하는 것을 안 해요.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라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고집부리고 했어요. 그래서 연임금이 나라를 세운 것은 언제냐? 당군 왕검이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사달로 간 뒤에 돌았으니까 당군보다 늦다 이거예요. 늦어. 늦는데 송나라 때 이걸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야, 우리 송나라가 조선의 그 국조보단 나라를 늦게 세웠다는 것이 좀 그렇다. 요놈을 같은 병신년에 했으면은 육갑을 하자. 그래서 이 무진 다음에 나온 병신을 그 앞에 병신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임금이 나라를 세운 지 몇 년 만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 몇 년 만에 세웠다 한 날짜를 60에서 빼. 60에서 빼면은 답이 나와. 그러면 요 나라가 생긴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는 이 중국 역사하고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연임금은 막 사람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 안 시키고, 자기 아들이 11하나 되는데 왕 안 시키고, 저기 순임금이 오니까 순임금을 왕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자기가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벼슬아치를 왕을 시켰다. 좋게 말하잖아요. 그건 순 거짓말이거든요. 무슨 거짓말이냐? 순임금한테 가서 쳐들어갔어요. 이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쳐들어갔다고. 쳐들어갔는데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큰딸 줄 테니까 좀 참아라. 큰딸? 둘째가 더 이쁜데?
그러니까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살아보고 그러면서 궁궐 내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압력을 가한 겁니다. 당신 조금 있으면 이제 애새끼들이 클 텐데 그러면 나중에 복 잡으니까 왕 자리 상속 주려면 미리 주라 이거지. 순임금이 그랬어요. 미리 달라고. 그러니까 미리 줘본 겁니다. 대신 자기 죽을 때까지 안위를 보장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나라를 찾은 겁니다. 근데 순임금이 임금하고 있을 때 여기 압록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강이 있는데 이 지강이 여기서 터지면 서하르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수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공이라고 있어요. 우공을 가서 책임을 줬어. 네가 이놈을 막아서 완전히 잘해라. 했는데 그 양반이 부실공사를 했나 봐요. 뭐 하청하면서 떡값을 좀 많이 뺐는지 어쨌든 그게 터져버렸어요. 터져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을 시키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면서 반발이 있을까 싶어서 그 사형 당한 사람의 큰 아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힌 거예요. 큰 아들을. 저 김영삼 대통령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보안법으로 압력을 넣어서 수사하다가 그냥 검사한테 조사받는 과정에 화장실 가서 손목 잘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권두영 씨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소장하셨던 분. 권두영 씨예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보상으로 그 누이 동생 권영자 씨를 보건사회부 장관 시켰거든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압력을 누가 가한 것도 내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김대중 씨를 너 여기 들어가. 그리고 너는 여기 나와. 그거 교통정리해 준 사람이 차국찬인데 그 차국찬 씨하고 나하고 아주 친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사태인데 그 아들이 이제 컸어요. 이제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순임금 자리를 노린 겁니다. 순임금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공의 아들 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댕겼어요. 도망댕기다가 죽고 그리고 두 아내 연임금의 딸 두 아내가 연임금 딸이잖아요. 둘 다. 근데 그 두 딸까지 우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살했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뭐 어저께인가도 누가 하나 자살했더라고요. 롯데에서. 그 충성이에요. 거기서 수사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운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래서 연임금과 순임금과 하나라까지의 그 비겁하고 치열한 전쟁을 다 덮어놓고 요순 시절에 옛날에 이렇게 우리는 질서 있는 나라 샀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하고 났는데 훗날 역사학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역사를 보니까 그게 다 조선 사람 역사지 중국 사람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밝혀놓고 나서 뭐라 하겠느냐. 삼항.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옛날 임금님도 삼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오제. 삼항 오제의 역사는 다 조선 사람 역사다. 그래서 써줬어요. 25사회가. 재환명 선생님. 25사 전문으로 뭐 여러 사람 가르치셨는데 대말 틀렸습니까? 네?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역사가 없어요. 진시황제의 나라도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관자가 뭐냐면 아니 그 만약에 황제라고 하고 진시황제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지금 동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쪽에 동호가 알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정보원을 첩보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세작이라 그러죠? 세작을 보냈어요. 보내서 동호 움직임을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그때 그 제후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관자를 다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관자.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관자 속에 뭐가 들었냐면 동호에서 건방지게 네가 황제야? 하고 혼낼까 싶어서 소문 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황제하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한 2년쯤 됐어요. 황제가 된 지 한 2년쯤 됐는데 어디를 가냐면 갈석산으로 가요. 갈석산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모퉁아리, 제일 모퉁아리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서 딱 꺾는데 여기가 있어요. 갈석산이. 근데 갈석산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다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갈석산에 오르니 뭐지? 동쪽이 바다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쓴 거 있어요. 근데 그 바다는 물결이 흐르는 바다가 아닙니다. 육지 속의 바다예요. 육지 속에 옛날에도 보면 저도 그 담양군 창평면 아까 여기 주소 나왔던데 이력에 그 창평초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그 한바답이라고 들판이 있어요. 넓은 들판이 무등산 북쪽으로 그 들판 있는데 그 들판을 바다 해자를 써요. 그래서 그 옆에 계곡에 있는 마을을 해공이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산을 해산이라 그러고 다 해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요. 그 바다처럼 보인다 이거죠. 예. 그 바다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다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제일 큰 바다는 발해 앞에 있는 바다. 그거는 여기에요. 발해 앞에 있는 여기 바다. 여기 왜냐하면 이 황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내려가다가 물결이 뚝이 터졌다. 그러면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늪이에요. 늪.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향에를 가봤더니 옛날에는 물고랑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쫙 일절로 경제적으로 딱 됐네. 이상하다 하잖아요. 바로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자연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좀 안정이 됐잖아요. 안정이 되니까 야 동호가 올라면 틀림없이 요리 올 거다. 요리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라. 그래서 여기 막는 공사하다가 1년 2개월인가 공사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진시 황제가 우리나라가 황제나라다라고 선포한 뒤로 13년 반 만에 망했는데 13년 반 만에 망했는데 요 공사를 시작해갖고 망할 때까지는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느냐?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의 25구간 공사하다가 부도난 나라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뭐라 했냐면 만리장성을 지금 있는 이 형태로 지금 소위 20세기 현재 상태로 저것을 쌓는다 하더라도 무거운 돌을 헬리콥터로 운반을 하고 또 브로더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포크레인으로 파고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만리장성을 다 쌓으려면은 얼마 걸립니까? 내가 건설회관에 가서 물어보고 그 엄덕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건축 설계사들이 최고 르망으로 보고 있는 그 어른이 엄덕문 씨예요. 그분이 세종문화회관도 설계했고 63빌딩도 설계했고 롯데호텔도 설계했고 과천 우리 국립 부처 있잖아요. 과천 우리 정부 청사 그것도 그 양반이 다 한 거거든요. 그 엄덕문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양반이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니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했어요. 50년 걸린대요. 50년. 자 그러면 그때 당시 30년 전에 그때 기술로 50년을 걸려야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영국급 포크레인하고 일제 브로드가 가서 공사를 해도 50년이 걸린다는데 황제 시호를 선포해가지고 망한 지 13개월 반 만에 13년 반 만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턱만 없는 게 아니라 아구지 자체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뻥이다. 뻥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본론 인자 나와야 돼요. 이제 16분 남았는데
뭐냐? 우리나라의 상고 역사를 보면 소떼 있죠, 소떼. 소떼. 이걸 기독교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연구해서 올라오면 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이 정립이 돼서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경서가 나온 것은 2세기. 그 이전은 경서가 없었어요. 파피루스에다가 막 쓰기만 했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전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2세기.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요거 나온 것은 6세기. 6세기. 예수 왔다가 간 뒤로 6세기 지난 뒤에 정립이 된 겁니다. 그것도 고대 동방에 가면은 삼신주의를 하고 있다. 그걸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2세기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고 거기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창출내 민신기가 있어요. 창출내 민신기 뭐냐면 모세가 쓴 건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해서 5권을 썼거든요. 그 5권을 어디서 썼냐면 슈메르에서 쓴 거예요. 슈메르에서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 바그다드입니다. 슈메르에서 슈메르 문명을 썼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인류 문명지는 슈메르다 했어요. 왜? 슈메르가 암소 문화고 슈메르 문화가 건너가 가지고 에집트에서 발전한 것이 소위 송아지 문화거든요. 아피스 문화. 거기는 송아지 문화고 여기는 암소 문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슈메르 문명이 밝혀졌어요. 슈메르어도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철수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슈메르어를 전문하셨는데 그분이 쓴 슈메르 문명에 대한 원고, 그 6필러 쓴 원고가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저도 기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슈메르 문명이 밝혀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슈메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고대 동방의 근국에서부터 우리는 왔다. 그래서 그 근국에 쓰는 문자를 여기서 썼다. 그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쐐기 문자.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녹도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녹도 문자입니다. 갑골 문자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황하 문명이니 또 여기 용산 문명이니 뭐 요하 문명이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하 문명에서 올라온 것이 홍산 문화가 지금부터 7,000년 전에 여희라고 하는 여희를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화가 돼요. 그 여화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태오복기시의 누이동생이에요. 그 태오복기시의 누이동생이 무슨 장기가 있냐면 흙으로 사람 만드는 기술이 있어. 그래가지고 농사철에 사람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황토옥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떼기 친다 그래. 떼기. 그 까꿀로 꽈놓은 새끼줄을 갖다 묻혀서 이렇게 순발로 돌리다가 역으로 딱 치면 소리가 딱 하고 나가면서 그 황토 방울이 쫙 퍼져요. 몇천 개가 퍼진대요. 그럼 떨어져서 나온 놈을 기도를 하면은 다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전사로 써먹고 농사철에는 일꾼으로 써먹어. 그게 중국 역사에 나와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번식을 못해. 방대에만 쓸고 죽어버려. 번식을 못해. 우리가 그 나귀하고 또 이 말하고 사이에서 만들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부려먹기는 아주 좋은데 번식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썼는데 중국 역사에 보면 중국애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여호와가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흙으로 만드는 가운데 특별히 한 남자하고 한 여자는 번식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번식하도록 허락을 해줘서 번식된 것이 우리 중국 사람이다. 화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피조물 됐죠. 유태인도 선택됐지만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장가를 가가지고 직접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냥 로얄 패밀리 혈족이에요. 그래야지 철학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요. 고대 역사로 올라갈수록.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소태문화가 여기가 있어요. 소태문화가. 여기가. 그 소태문화가 여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소태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이 운주사에 갔는데 그 운주사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옛날 조선 선사가 화순을 지나오면서 여기가 비었구나. 여기가 정토인데 그리고 이 정토를 위해서 다낭내 석탑을 만들어갖고 천불 석탑을 만들어서 놔두고 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튿날 나가보니까 야 천불 석탑이 있더라. 그래서 조선선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다 만들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번에 가서 내가 그 전설 깨부르고 왔습니다. 항아리 깨듯이 깨버렸어요. 대단히 미안한데 깼어요. 어떻게 깼느냐? 적어도 20년 이상 걸려서 거기에 수천 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20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누가 했느냐? 제주도 가기 전에 진도에가 삼별초가 있었어요. 삼별초가 진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삼별초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파견 나간 몽고군이 있습니다. 몽고군이 거기 주둔을 한 지가 26년인가 그래요. 그 주둔 기간 동안에 저희 파키스탄에서 올라온 놈은 파키스탄식 석불을 만들고 또 이 부탄에서 온 놈은 부탄식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탄 이렇게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뭐예요. 한자가 전부 다 뭐냐면 징기스칸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징기스칸의 한자가 들어가서 그 칸을 탄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에부터 뭐라 하냐면 탄은 단이에요. 우리 당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여러 나라에서 징발돼서 오거든요. 몽고군은 연합군입니다. 우리나라 처인성에서 죽은 가장 무서운 신, 몸뚱이를 갖고 있는 귀신, 그 사람이 소위 징기스칸의 아들인데 살리타이입니다. 살리타이 황제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고려를 치러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의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 25년 동안에 유럽에 있는 나라 30개를 점령을 했어요. 벌써 징기스칸 부대가 온다 그러면은 성문을 열어놓고 로얄 패밀리가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가 오면은 절하고 죽이든지 살려주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딱 살펴봐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여자 있고 그러면은 특별히 봐서 그냥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나라 그대로 해. 대신 너 왕은 누구로 시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동안에 30개 나라를 점령해서 인구가 30억이었어요. 30억. 그때 당시에 징기스칸의 그 몽고가.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제일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고려예요. 고려는 아버지의 나라고 조상의 나라라고 해서 점령을 못해. 신상 불가침이야. 그래서 징기스칸도 쳐들어오도 안 했어요. 징기스칸 아들은 쳐들어왔다가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실타이가. 그리고 고려는 나중에 이제 그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성길사한이가 왔는데 이제 점령을 왔어요. 왔는데 고려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규군이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정규군 죽었으니까 됐다 하고 쳐들어오면은 노예군이 생겨. 노예군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끈질기게 싸우니까 그 노예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이제. 이겨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 다 잡아가. 그 공연하 그러잖아요. 전리품으로 잡아간다고. 잡아가고 나서 이제 딱 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산적들이 또 나와. 우는 지리산 산적이다. 우는 태백산 산적이다. 산적 군대가 7,000명이 나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씨를 말리기 전에는 이 나라는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화해하자, 화해. 그냥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내 딸을 네 마누라로 삼고 우리는 서로 그냥 처갓집하고 그 사위네 집 이런 식으로 지내자. 그것이 화해예요. 전쟁에서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고려의 왕 중에서 충성축자 들어가는 왕들이 있어요. 그 충성축자 들어가는 왕들은 다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 몽고에서 나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임신하면은 친정에 가요. 친정에서 나가지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귀여움 받다가 와 얼굴 보여주고 또 데리고 와서 가르쳐. 완전히 몽고 측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와서 왕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충성축자를 붙이기 시작했다. 6명의 임금이 있습니다. 대수는 짧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고하고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계 지도를 보면은 나라 표시는 있어도 나라가 아니고 나라로서 국권을 갖고 있는 것은 코리아와 몽골밖에 없었어요. 유라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보면 옛날 우리 문화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고구려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고구려라면은 왜 여기 있는 본황의 벽화에가 고구려 사람이 나옵니까? 예? 왜 여기 그 다비부강 있는 데에서도 우리 벽화가 나옵니까? 그것은 유라시아가 전체 다 소위 말하자면 이 동호 퉁구수족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손문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문이가. 그래서 그 전에는 중국이 없었다. 단지 우리 삼국사기에도 나온 거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가락국이 여러 개 있는데 가락국에서 금강국 갈 때는 중국 간다 그래요. 중국 간다고. 그러니까 금강국이 중심 국가고 나머지 12개 나라가 가야가 12개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 육가야. 육가야로 시작해서 12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야금 줄이 나라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줄씩 더 하다 보니까 가야금이 12줄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중국에 설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문. 근데 설문 해자 그러면 옥편이고 그것도 허씨가 만든 겁니다. 예? 허씨가. 근데 그 허씨가 만든 소위 옥편이 설문 해자거든요. 근데 설문 고문 소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문 고문 소증. 그 책을 내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 30년 전에 내가 그 책을 보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근데 오늘 내가 이 고한문에 능통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이 석주 부분이 틀렸다. 예? 석주 부분이 틀렸다. 이거는 이제 먹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석주를 마셨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해보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책에 보면 동방군자지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공자가 있는 데가 여기 산동성이거든요. 그럼 산동성이면 곡부에 있는 공자가 말하기를 동방군자지국이라고 했으면은 산동성 바로 여기서 이 꼭대기 청진 있는 데를 말하겠습니까? 유해 있는 데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동방군자지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야 되죠. 지금 남북한을 동방군자지국이라 해 맞습니다. 근데 동방군자지국의 역사를 지금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식민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야 지금 민족사학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비어불지 않냐?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처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나가는 강의를 하면서 내가 밝혔어요. 아까 도선서자 거기도 23년 동안 여기 주둔하는 군대가 있으면서 전쟁도 없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안 하잖아요. 삼별초가 안 올라오니까 전쟁을 못 하죠. 그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네들 종교 신앙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불천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천불 1000개, 천탑 1000개 하면 2000개나 맞잖아요. 근데 2000개가 아니라 다 지금 있는 거 합쳐봐야 한 300개나 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있었다. 근데 어떻게 없어졌냐? 화순 사는 부자들이 서울에 집 짓으면은 자기 정원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뽑아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시골에 부잣집에 가보면 석조물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산 이름이 일천천자 맵산자예요. 그러니까 천불, 천탑이 천산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가 아니어도 500개다 하더라도 천산에 있으니까 천불이죠. 예? 말 되죠? 그 천산에가 있는 탑이니까 천탑이죠. 그 천산에 있는 부처, 천산에 있는 탑, 그것을 천불천탑이라 그러지 1, 2, 3, 4 천으로는 셀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또 설명해 줬어요. 그 산 이름이 일천천자 맵산자거든요. 천산.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백제가, 고구려가, 뭐 신라가, 가야가 다 중국 땅에 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비었으니까 누가 살았느냐? 김정곤이 혼자 살았다 이거거든요. 혼자 살았다. 근데 화순에 가면은 도곡이라고 있어요. 도곡. 도곡은 임금이 사는 동네입니다. 임금이 사는 동네. 왜 도곡이 그러느냐? 동방군자지국의 다스리는 자는 길도자예요. 알았습니까? 길도자예요. 다스림을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덕으로 다스려요. 도로. 그래서 도력과 도술과 소위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공자가 BC 500년대 사람이면은 지금 BC 500년이면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 생기기 전에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동방에 가면 군자지국이 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철학적으로 높다. 내가 사람인자를 가지고 어지린자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설문회자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군자지국에 가면은 어진 사람이 있다. 어진 사람. 그런 사람, 어진 사람은 뭐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하다 봐주는 게 아니라 불쌍하지 않도록 살게 해준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깨달아서 개과천선하도록 해가지고 밀어준다. 세상 살기 좋은 그 사상을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왕인데 그 왕은 많다. 나중에 기록해 보면요, 남북한에 있는 나라가 약 70개 돼요. 70개. 군단위보다는 좀 크고 도단위보다는 작고 그렇게 컸어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곡이라는 데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임금님들은 그럼 어디로 갔냐? 상고시대는 고인돌로 다 무덤이 되잖아요. 고인돌로. 지금 거기에 있는 고인돌이 약 한 4000개 돼요. 4000개. 지금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6만 개가 있는데 영산강 줄기에가 2만 개가 있고 고창하고 강화도 이쪽으로 다 합쳐서 4만 개가 되고, 그리고 저기 연영성 쪽에 가면은 한 5,000개 있는데 15,000개는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 무덤이고 그 후로 무덤을 크게 만든 걸 능이라 그러죠. 능. 거기 임금님들이 살고 있을 때의 무덤이 화순에 가면 왕창 있어요. 능골이에요, 능골. 능만 막 있어요, 여기저기. 그것을 뭐라 그러냐? 능주라 그래요. 능주. 그래서 결국은 고대에 우리 남북한 땅에 동방군자지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내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아. 텅 비었어,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다 됐습니다. 4분 지났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움직이는 역사책 김정근 회장님, 이웃집 아저씨처럼 구수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네, 네,